전 세계 경제 초호황 속 폭망하는 한국 경제. 미북 회담을 준비하는 미국의 자세. 세계 경제 11위 규모의 대한민국은 왜 자꾸만 포퓰리즘으로 폭망해가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를 닮지 못해 안달난 걸까요? 이젠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쓰레기통 찾아다니는 연습이라도 해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걸 보고도 설마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997년 대한민국 IMF 국제금융위기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날벼락 맞은 겁니다. 18. 치솟는 물가는 못 잡고 그저 강성노조편에서 임금이나 저올리고 있는 지금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누가 봐도 정신 나간 행보 그 자체입니다. 일자리 만든다며 무분별하게 쏟아부은 수십조의 추경 예산은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고 기껏해야 혈세로 공무원 숫자나 늘리기로 생색이나 내고 경제성장 동력은 상실해가는데도 무슨 똥배짱으로 최저임금을 15%나 쳐 올려버리고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더 좋다는데도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줄여버리기, 기업이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근로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도 삭제되는 건 초딩도 다 아는 경제상식입니다. 반기업 정서 지닌 좌파적 사고로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실험장으로 처만들다 보니 제조업 일자리는 역대 최악,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물가만 더럽게 올랐다고 난리아우성입니다.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신호음이 곳곳에 터져나오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요. 자기 친척도 고사포로 죽여버리는 비상식적인 김정은과는 아주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가짜 위장 평화쇼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남몰래 세우고 하나둘씩 안보 해체나 하면서 북교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쳐바칠 생각만 하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금도 70% 이상 찍히고 있는데요. 이게 여론조작 결과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개돼지 수준 때문일까요? 좌파들은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합창질하는데요. 야 이 양반들아, 나라 곳간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루 24시간 왼종일 북괴 퍼주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라가 진짜 거들났다면 그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나.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와는 반대로 미국은 17년 만에 실업률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까지 구인 광고를 게재하며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작년부터 경기에 호조를 보이며 24년 만에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역시 도시 실업률 3.9%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2018년 1월 유럽의 경제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유로존에서의 실업률이 2009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대한민국 실질적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은 사라지고 노동자만 남을 황당한 경제정책입니다.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고 대선 공약했던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지향점은 다 같이 잘 사는이 아니라 다 같이 못 살자는 건가요? 이달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 20kg의 평균 소매 가격이 47,300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36%나 오른 가격입니다. 쌀값은 최근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37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주요 식재료인 감자와 고추 가격도 20% 넘게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쌀값도 좀 올랐어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야채가 비싸 막 이래요, 내가 애기 아빠한테. 늘 우리가 식탁에 많이 올리는 것들이에요, 주로. 생필품은 다 올랐다니까. 하다못해 뭐 재료 할 때는 쓰는 양념류 같은 것도 다 오르고. 실제로 지난 2월 이후 식품 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13.5% 오르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값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즉석 카레와 라면 등 간편식품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3.8%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부분에 대한 상품들이 많이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보여졌는데요. 그중에서도 1인 가구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들이 조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에 이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는 주식인 쌀까지 치솟는 먹거리 가격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단기간 급상승하는 물가를 전혀 못 잡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6월 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 투자, 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 건설 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힌 기사에 약발고 발표한 거냐며 온라인 네티즌들의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현재 기사에는 약 1,8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네티즌은 나라가 망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 1분기 세계 10대 수출국 중 1위에서 8위로 폭락했고 지난 4월 경상 흑자가 17억 달러로 충격적으로 줄었더군요. 우리가 못해도 최소 50억 달러 흑자였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으로 실업률이 대부분 역대급으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반대로 사상 최악이고 물가도 폭등하고 있더군요. 더욱이 내수까지 나빠지고 있다는데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수는 자신 있다더니 내수까지 망가지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요? 라며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려는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비열한 의도에 대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6월 8일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 문재인이 불참한다고 밝혔는데요. 참석 검토했지만 미북 회담이 늦게 열려 참석 논의를 중단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성 발언에 네티즌들은 미북 회담 전인데 트럼프는 참가했네? 입만 벌렸다 하면 개구라친다며 비아냥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북 회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6월 9일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이 당초 알려진 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10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9일 오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장을 떠나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평생을 준비한 미북 회담, 즉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총정리해보면 6월 8일 트럼프는 비핵화 CVID 안 되면 용납 안 해 회담장 떠날 준비도 돼 있어라고 말했고 6월 9일 트럼프는 미북 회담 평생 준비해 인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으며 6월 9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엔 미 신고 핵시설도 포함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6월 5일 미 상원 민주당은 핵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해야 제재 완화한다며 대북 합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6월 7일 트럼프 행보에 불안을 느낀 미 상원 군사위는 주한미군 대포 감축은 협상 불가라면서 세국방수권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여전히 필리핀 주미대사 성김과 북괴 최선희 외무상과의 북괴 비핵화 의제 협상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6월 12일 미북 회담은 열리게 되는군요. 북괴 비핵화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미북 회담에서 북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행동을 보고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후배님, 김주성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